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이재명이가 친문 비명 가죽을 다 뺏겼습니다. 친문과 비명의 가죽들을 싹 뺏겨낸 어저께 밤 완전히 끝내기를 했습니다. 뭐 친문 비명 횡사의 밤이라고도 하고 말이죠. 또 뭐 하여튼 흉악한 이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비명 잘렸다. 친문 잘렸다. 횡사의 밤, 횡사를 했다 이거죠. 뭐 노영민 비서실장, 뭐 임종석은 진작 잘렸고, 박광온, 윤영찬, 김한정, 뭐 등등 다 탈락되고, 아주 웃음이 나오게 한 탈락자가 하나 있습니다. 김의겸입니다. 이건 가짜 뉴스 아니겠죠? 워낙 가짜를 좋아하는 김의겸이가 잘렸습니다. 김의겸이가 잘린 거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어디 이제 거짓말 했다는 바로 감빵입니다. 왜? 면책 특권이 없으니까 바로 감빵. 또 모르죠. 비례대표에서 살려줄 줄 모르겠지만 김의겸도 당 하나 만들면 되겠네. 거짓말당. 면책 뒤에 숨은 거짓말당 하나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나오면 또 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위 10%에 속했던 박용진은 정봉주하고 결선을 하게 됐습니다.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변호인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저께밤 한 10시쯤에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에 대해서 친문과 비명계 의원 대부분이 딱 잘렸습니다. 아주 그냥 가죽을 아주 이재명이가 철저하게 벗겨버렸습니다. 반면에 대장동 변호사 등 친명 인사들은 대거 현역 의원들을 꺾고 공천을 받았습니다. 결국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민주당 공천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는 평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때부터 시작된 비명 패싱이 이번 경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수많은 밤을 복수의 칼을 갈았던 이재명의 칼이 가죽을 하나씩 살살 벗겨내고 그 다음에 선열이 낭자한 가죽을 어저께 다 공포를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경기 수원정에서 민주당 직전 원내대표였던 바로 홍익표 바로 전에 원내대표였던 박광원도 완전히 탈락됐습니다. 비명계인 이 박 의원은 작년 9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원내대표였고 가결 직후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아주 그냥 등하고 앞에다 보고 비수를 쫙쫙 꼽았습니다. 아주 시원한 복수를 이재명이가 박광원에게 한 셈입니다. 이후 개딸들에게 체포동의안 가결의 주범이다라는 비난을 딱 줬습니다. 그래서 주범 박광원 그때부터 이미 공천할 때 당신은 떨어질 거다가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결국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1월엔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쓴 대표적 친명 인사가 누구냐. 기획부위원장 김준혁이라는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부자인데요. 바로 박광원 원내대표를 쳐냈습니다. 왜? 그 정조대왕 이재명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아부치고 고급 아부입니다. 근데 이런 아부를 하는 머리 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그거 뭐 하겠습니까? 올해 1월에 또 무슨 책 쓴 줄 아십니까? 이재명을 왜 두려워하는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얄팍하고 교활하고 또 소름이 끼치는 듯한 그러한 책 제목입니다.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또 올해 1월에는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제목의 책을 쓴 대표적 친명 인사. 이 책을 쓴 공로로 박광원의 가죽을 벗겼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은 뭐 대부분 다 탈락했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으면 경선 득표에서 30점이 적용됩니다. 경기 성남 중원에서는 비명계 윤영찬 의원이 하찮은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드는 그런 공천판에서 윤영찬은 자신했는데 그냥 그대로 녹아 떨어졌습니다. 누구한테 떨어졌을까요? 이수진이라는 판사 출신이 아닌 간호사 출신으로 아마 기억이 되고 있는데 이분에게 졌습니다. 이수진은 서울 서대문갑에서 출마를 준비했지만 당이 이 지역을 청년 전략지역으로 지정하자 불출마 선언. 바로 그 다음날 충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윤 의원을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고, 성남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다 이러면서 이재명의 심장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심장 잘 지켜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노영민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탈락했습니다. 그 새도 높던 사람 노영민, 그 자유우파를 탄압했던 자 노영민, 광화문 광장에 있는 자유우파에 대해서 악담을 퍼부었던 노영민. 자, 이재명이한테 가죽 벗겼네요. 네. 경기 남양주 의뢰는 친명계 김병주 비례의원이 하위 10% 평가를 받은 비명계 김한정을 때려쳤습니다. 김한정은 DJ의 아주 복심입니다. 김한정. 아주 그냥 딱 쳤습니다. DJ고 뭐고 이재명 앞에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휘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의 3인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해서 결선 투표 없이 공천을 받은 사람이 바로 김병주가 하위 평가를 받은 비명계 김한정을 쳐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출신 김한정 의원은 하위 10%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경선에서 이겨내겠다고 했지만은 30% 감점의 결선 투표조차 가지 못했습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서울 강북 의뢰 박용진 의원은 정동주 전 의원과 결선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의 3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용진은 말이죠. 언거주춤하면서 이재명에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이번에 결선 투표만 치르게 좀 해주세요라고 살살살살 비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많이 연출했다고들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승훈 당 전략부위원장과 3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선 결과에서는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 인사에게 완패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은평에서는 비명계 현역 재선인 강병원 의원이 친명계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완전히 뻗었습니다. 당 공천관리에는 경선 대진표 발표 때도 김 전 구청장 직함을 현직인 강원도 당위원장이 아닌 전 은평구청장으로 발표해서 친명계를 위한 꼼수에 당이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친명계. 친문 핵심으로 꼽힌 박광원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잇따라 경선에서 친명계 인사한테 밀려 탈락한 걸 두고 당내에서도 친명계가 경선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충격적인 결과다 이렇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광진갑에서는 비명계 3선 전해숙 의원이 친명계 인사인 이정은 전 JTBC 앵커에게 패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워서 친이낙연계로 분류됐습니다. 경기 용인병에서도 친명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비명계인 현역 정춘숙 의원을 이겼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에게 졌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 배제되는 등 친문 인사들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작용된 결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종석은 지금 머리를 딱 쪼아리고 있습니다.
혹시 뭘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서울 도봉을에서는 오기영 의원이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이겼습니다. 뭐 어저께 보니까 하여튼 쑥밭 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가 쑥밭을 냈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래도 한 큐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쑥밭을 낸다면 친명 빼놓고는 다 낸다. 가죽을 벗긴다 했는데 역시 가죽을 다 벗겼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